일단 그 기본적으로 악기 구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기를 잡으면 이제 가장 이제 먼저 실기적으로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저는 네 가지를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합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복시고, 그 다음에 안구시어, 입모양, 그 다음에 텅잉 발음이죠.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세. 전화가 와가지고요. 선생님도 체크 안 되셨죠? 선생님 전화미 오늘 좀 악기를 본 거 같아요. 예, 선생님 전화미 체크해야 돼요. 네네네. 나중에 이 반장님이 단톡방에 이렇게 카톡을 개설해서 이렇게 연락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락 오면은 이렇게 그 모르는 분이 연락 왔다고 이렇게 차단하지 마시고요. 예,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단톡방을 개설할 거니까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복시고, 안구시어, 텅잉, 이 자세, 이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악기를 불렀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이 기초적인 단계에서 필요한 부분이 그냥 기초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악기를 놓는 그 순간까지 쭉 고민하면서 만들어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만들어져서 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어떤 소리를 컨트롤할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연주를 해낼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팅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세팅은 내 몸도 나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몸도 세팅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팅이 잘 되어 있어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어떤 연주를 편하게 할 수가 있고 표현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데 나의 세팅이 안 돼 있는 걸 자꾸 악기의 세팅으로 맞추려고 하시면은 결국에는 어려운 길을 가게 됩니다. 네.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출 수가 없어요. 세팅을. 그래서 내가 정확한 어떤 대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입이 악기를 잘 불려면 입이 셀마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좋은 어떤 자세를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게 그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그래서 그 네 가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일단 첫 번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시고 뭐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시호흡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부분이니까 이 또한 가볍게 이렇게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보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기존에 이렇게 악기를 부신 분들도 복시호흡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연주를 하거나 녹음을 하거나 뭐 이러면 이 호흡이 내가 이렇게 안 되니까 이렇게 소리가 컨트롤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호흡이 온전하게 내가 원하는 어떤 연주의 어떤 폭을 하실 수 있으면 호흡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뒷받침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복식호흡은 간단하게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복식호흡은 기존에 하던 호흡을 흉식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흉식호흡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이렇게 호흡을 하게 되면 가슴이 이렇게 부풀러 오르는 걸 흉식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폐에 무리가 가는 호흡이라고 그러는데 폐에 무리가 가는 호흡이기 때문에 복식호흡은 쉽게 설명하면 단전 배꼽을 중심으로 아랫배에 호흡을 넣는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나의 풍선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뭐 복식호흡을 하는데 호흡이 뭐 이렇게 배꼽 아래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예, 그건 느낌일 뿐이고요. 그래서 충분히 폐에 깊숙하게 넣어줌으로 인해서 장기를 감싸고 있는 이 횡격막이 폐에 압력이 호흡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내려지는 거죠. 누르면서 여기가 배가 이렇게 불려지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호흡을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하품하듯이 깊숙하게 호흡을 넣어서 흉식을 하게 되면 가슴이 떠오르는 게 아니고 배가 나올 수 있게. 그래서 호흡을 넣으면 턱을 불려서 배가 나올 수 있게. 배가 불려진 상태에서 여기에서 호흡이 담아져 있으면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담아져 있는 호흡이 여기 배의 압력을 유지하고 이 압력을 배가 그냥 쑥 누르면 쑥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긴장도를 유지해서 천천히 길게 호흡을 뱉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연주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연주를 하려면 4분의 4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2마디 기준 2마디면 8박 초로 따지면 8초 정도의 호흡을 가져갈 수 있게끔 호흡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뱉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그겁니다. 여기로 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입으로 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의 힘으로 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호흡이 차면은 찬 그 호흡의 안정을 그대로 천천히 이렇게 호흡이 빠져서 길게 연주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게 다 빠지면 다시 채워서 또 길게 그렇게 호흡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흉식으로 가슴으로 이렇게 복식호흡 연습하실 때는 초기 단계에서는 전신 거울을 가지고 본인의 모습을 모니터할 수 있는 거울을 보시면서 복식호흡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이 복식호흡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계시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렇게 전환을 흉식에서 복식으로 전환을 단기간에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초기에 호흡 연습하시고 신경을 안 쓰시면요 결코 안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입심으로 불면 안 돼요. 입심으로 부는 게 배심으로 불러야 돼요. 배심으로 불러야 되니까 복식호흡을 꾸준하게 단련을 시켜서 흉식에서 전환을 해서 100%의 흉식이었다면 복식호흡으로 7대3 정도의 비율로 복식이 7이 되고 흉식이 3이 되는 비율로 전환을 시켜줘야 돼요. 그게 단기간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건 그때 연습할 때만 거기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을 하시면서도 얼마든지 연습이 가능하겠죠. 걸어다니면서 아니면 휴식을 하면서 운전하면서 TV를 시청하시면서 잠깐 얼마든지 신경을 써서 호흡 연습을 하실 수가 있겠죠. 운동을 하시면서 그래서 전환을 하실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에 힘으로 불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긴장도를 가지고 천천히 호흡을 해서 그래서 순환 호흡을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흉식이 되지 않게끔 깊숙하게 넣어주고 하고 투 하고 호흡을 뱉으면서 길게 초로 따지면 8초 그래서 8초 이상 갈 수 있게끔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뱉는 호흡의 밀도도 중요합니다. 길게 간다고 해서 호흡이 약하게 길게 가면 8초 이상 10초 20초 가는 것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충분하게 호흡을 많이 밀도 있게 빼주는 상태에서 될 수 있으면 8초 이상 가실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불어내는 압력이 약하게 부는 게 아니고 바람 소리가 들리죠? 밀도가 있게 내뱉어주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연습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제가 이제 연습할 때 이렇게
쓰는 방법은 휴지를 2칸 정도 길을 떼가지고 길게 자릅니다. 그래서 먼지털이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한 뼘 앞에 입 앞에다가 두고요. 이걸 앞에다 두고 복식호흡을 합니다. 해가지고 휴지가 펄렁이겠죠? 펄렁이는데 그냥 이렇게 펄렁이는 게 아니라 약간 수평적인 어떤 펄렁임을 가질 수 있게끔. 네. 그렇게 펄렁이면은 이게 막 호흡이 일정하지 않으면 이게 펄렁이는 게 막 춤을 추듯 펄렁이겠죠. 일정한 밀도를 가지면은 얘도 일정하게 펄렁임이 이렇게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앞에다 놓고 뱉어서 일정한 패턴으로 휴지가 움직여서 8초 정도 가실 수 있게 8초 이상 가실 수 있게끔 연습을 하는데 한 번 뱉고 쉬고 한 번 뱉고 쉬고 아니고요. 계속 순환을 해서 몇 번을 순환을 해서 8초 이상 가실 수 있게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호흡을 기르시는 거고요. 처음에는 잘 안 되실 거예요. 근데 반드시 그 복식호흡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배심으로 부르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폐 벽에다가 이렇게 지폐를 붙여 놓고요. 풀어서 이 지폐가 떨어지지 않게끔 압력을 계속 밀어넣는 그런 연습을 합니다. 네, 그거는 안 떨어지려고 하면 굉장히 불어내는 힘이 강해야 되겠죠. 네,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런 하드 트레이닝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복식호흡을 잘 전환을 흉식에서 복식호흡으로 잘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책자에 보면은 여러 가지 패턴 연습 패턴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흉식 전환이 흉식에서 복식 전환이 잘 안 되는 분이 계십니다. 잘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규전 신거울을 보시고요. 이게 배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배꼽을 누르시고요. 호흡을 넣어요. 천천히 처음부터 빠르게 호흡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넣으면 배가 불러지겠죠. 네. 이런 느낌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 반대로 이렇게 되시는 분들 계세요. 그게 아니고 자극을 줘서 밀어내게. 그래서 일부러 배를 내밀면서 밀어내게 이렇게 호흡이 들어가실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 허리를 숙이세요. 그러면 여기에 배에다가 이렇게 주면 여기에 힘이 잘 안 들어서 말랑말랑해요. 근데 여기에 바람을 넣는다고 생각하고 넣어요. 넣고 서서 투 하고 호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8초 이상 뱉을 수 있게끔 그렇게 연습을 하시고요. 그걸 다시 또 뱉으면 또 호흡 넣고 다시 뱉고 하는 이런 연습을 하셔서 호흡을 복식호흡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자꾸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연습을 하시고 또 좋은 방법이 이제 집에서 이제 편안하게 누우셔서 편안한 누운 상태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손에 배꼽에 힘을 주고 충분히 호흡을 넣고 그 다음에 충분히 길게 빼서 다시 호흡을 하고 이렇게 누워서 또 한 몇 분 정도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제대로 호흡을 해서 연습을 하시면 그 다음날 일어나시면 배가 굉장히 땡길 거예요. 근육이 땡겨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복식호흡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시는 동안 악기를 연주하시는 동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셔야 돼요. 거기에 결국에는 건강에도 직결이 됩니다. 복식호흡이 제대로 되셔야지만 폐에 무리가 안 갑니다. 잘못 폐에 여기 흉식에 하면 기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폐병 걸려 죽었다는 얘기 들었었죠. 옛날에 그 폐병이 아니고 아마 기흉 때문에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리가 안 되고 복식호흡이 온전하게 배우시면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평상시에 복식호흡을 잘 연말을 하시고 해주시면 노후의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연주 생활을 취미 생활을 하시려면 예, 호흡부터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식 호흡을 잘 이렇게 연습을 하셔서 이렇게 하실 수 있게끔 하시고요. 복식 호흡에 대해서 따로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예. 네. 이 복식을 하게 되면 아까 폐도 조금 네. 그것이 폐로 바람을 안 넣고 폐로 한다. 그럼 이 청각하고는 관계가 어떻습니까? 바람하고 이 청각. 청각하고 뭐 그게 압력이 많이 높으면은 뭐 귀에 뭐 약간의 무리가 갈 수는 있겠으나 뭐 청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거는 뭐 제가 따로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예. 잠시만요. 배 빵빵하고 유지가 되는 거 공격까지 빠집니까? 빠져야죠. 당연히 빠지면서 팽창감이 되면은 점점 더 빠지면 얘가 배가 점점 줄어들겠죠. 풍선이 줄어들듯이. 근데 이제 제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 네네. 내 아는 분이 항상 이거 좀 잘 푸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네. 어제 가서 물어봤더만 복식 호흡을 해야 되는데 네네. 선생님 말씀처럼 저 공기 안에 넣었다가 네네. 볼 때 계속 빵빵해져야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물어보고. 예, 빵빵해져야 된다는 얘기는 이제 긴장도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안 올리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아까 풍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면 팽창감이 들잖아요. 적정 팽창감이 이제 바람이 다 들어가면 팽창감이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풍선을 바람을 넣었다 이게 추위구에 이렇게 손을 놓아버리면 이게 바람이 쑥 빠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빠지듯이 헛바람 빠지듯이 싹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팽창감을 유지해서 천천히 호흡이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요걸 긴장도를 유지 안 해줘 버리면 그냥 우리가 주위구에 손을 놓는 것처럼 바람이 쑥 빠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유지를 해서 천천히 차근차근 호흡을 뱉어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흡이 안정적인 호흡이 그렇게 해줬을 때 연주가 편안하게 연주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자, 그러면 없으면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앙부시어. 앙부시어는 이제 그 주법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입모양을 얘기를 합니다. 자, 복식호흡과 앙부시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앙부시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리의 톤이 달라지고 음색의 질이 달라지고 음의 높이가 달라져요. 음의 높이가 달라져요. 그리고 태생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색적인 태생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앙부시어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인 주법의 앙부시어 주법이 세 가지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 종류이고요. 세 가지 종류 중에 이제 보편적으로 쓰는 게 이제 싱글립이라고 얘기하는 싱글립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주법이죠. 그 싱글립은 어떻게 되느냐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아래 치아 위에 아래 니스를 살짝 올려지는 상태. 근데 올려지는 상태를 잘못 오해를 하시고 보통 이제 뭐 그렇게 좀 판단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치아면은 입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치아면은 입술이 요렇게 올라와, 이 치아보다 이렇게 올라와서 살짝 이렇게 올려진 상태를 봐야 되는데, 잘못 오해를 하시고 이렇게 치아 위에 말아 넣는 생각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치아보다 이렇게 말아 넣는 게 아니고요. 입술이 그냥 자연스럽게 치아보다 이렇게 살짝 올려지면은 마우스피스가 들어가면서 살짝 자연스럽게 눌려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앙부시어가 치아 위에 말아 넣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아 넣는 게 아니고, 그냥 살짝 치아 위에 살짝 올려집니다. 살짝 치아보다 살짝 높이가
치아가 여기 높이면은 입술이 이렇게 조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높이 된 상태에서 마우스피스를 이렇게 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눌러져서 입술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눌러져서 이렇게 포개지는 거죠. 치아와 리드 사이에 포개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걸 싱글립이라고 부릅니다. 싱글립. 그리고 윗니는 자연스럽게 마우스피스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누르고 있는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아랫입이 올려진 만큼 윗입술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포개지는 게 아니고 아랫입술만 살짝 올려져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포개지는 샌드위치가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싱글립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싱글립이 가장 보편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더블립입니다. 더블립. 더블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입술을 두 개를 아래 위로 같이 포개하는 걸 얘기합니다. 아래 위로 같이 이렇게 올려져서 포개는 걸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서양악기로는 이제 그 더블립을 쓰는 게 뭐냐면 쓰는 이유 악기가 보통 겹리드를 쓰는 악기들이 이제 더블립을 씁니다. 겹리드라는 거는 색소폰은 홀리드 하나의 리드를 쓰잖아요. 리드가 두 개가 겹쳐져서 쓰는 악기가 있습니다. 서양 악기로는 오보에하고 바순이 있습니다. 국악기에는 태평수가 있어요. 네. 리드가 겹리드가 돼서 그래서 아래 위로 이렇게 겹쳐서서 쿠션 아래 위로 쿠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입술이. 그래서 더블립이라는 그런 게 쓰기도 하고요. 물론 홀리드를 쓰는 색소폰에도 클래식적으로 이렇게 더블립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주자에 따라 아주 음색을 부드럽게 음색을 표현하고자 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흔치는 않고요. 그렇게 이제 더블립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면 팬립. 잘 아시겠지만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즈 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주법이죠. 입술을 치아 위에 말아 올리지 않고 치아 위에 올리지 않고 그냥 입술을 빼서 부는, 아예 그냥 입술을 치아 위에 포개지지 않고 입술 자체로만 그냥 이렇게 부는 주법이죠. 그게 이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흑인들이 입술이 두툼한 입술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흑인들이 부르던 어떤 주법의 상태가 이제 그게 주법화돼서 재즈 연주자들이 많이 쓰는 주법으로 쓰곤 합니다. 그래서 주법상에 이제 그 세 가지 주법이고요. 세 가지 주법인데 보편적으로 해야 될 거는 싱글립. 오늘의 어떤 주법은 일단 싱글립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싱글립은 단순하게 그냥 입술만, 아래 입술만 치아에 이렇게 포개진다. 그게 관점이 아니에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싱글립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어떤 뭐 이렇게 주법상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강의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이 앙부시어 자체의 긴장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긴장도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호흡을 잘 마우스피스 안으로, 악기 안으로 주입을 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리드의 어떤 떨림을 어떻게 잘 컨트롤 하느냐, 그걸 잘 이해를 해서 부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소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 어떤 주법으로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에 따라 소리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싱글립을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싱글립의 어떤 주법은 그렇습니다. 아랫입술, 말씀드린 대로 아랫입술이 아래치아 위에 살짝 올려지고요. 이 턱 근육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모양새가 이렇게 잘 근육이 이렇게 온폭하게 턱 라인이 여기에 잘 온폭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두툼하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라인이 잘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긴장도가 되고요. 입술의 주위의 근육들은 적정한 긴장도를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긴장도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긴장도를 어디로 가져가느냐면은 방향이 힘의 구조가 뭐냐면 턱은 아래로 어떻게 당겨지고요. 입꼬리들은 위로 당겨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근육의 구도에서 힘을 주기도 안구 실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근육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근육의 힘이 방향이 안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게 아니고 바깥쪽으로 근육이 이렇게 당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그게 가장 안구시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대부분이 불다 보면 자꾸 힘을 주어서 이렇게 깨물게 됩니다. 깨물게 돼요. 깨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리드가 힘을 받아서 바람 구멍이 편안하게 들어가야 마우스피스에 원활하게 들어가야지만 소리가 편안하게 날 수 있는데 힘을 주면 어떻게 바람이 안 들어가겠죠? 리드와 마우스피스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바람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게 되면 불기 힘들어지죠. 리드가 세서 불기 힘든 것보다 리드가 약해져서 불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대부분이 부시다 보면은 리드를 굉장히 오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드를 오래 쓰게 되거든요. 오래 쓰면 리드가 텐션이 죽어요. 힘이 없어요. 그럼 조금만 입으로 이렇게 살짝만 힘을 줘도 얘가 달라붙어요. 마우스피스하고 달라붙어요. 바람이 안 들어가고. 그러면 대부분 이제 1옥타브는 괜찮은데 2옥타브 불면 소리가 너무 갑갑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소리가 너무 편하게 내고 싶은데 깝깝하게 소리 나나. 바람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바람이 들어가야 리드가 진폭이 크게 되겠죠. 바람이 안 들어가요. 구멍을 좁혀버리니까 바람이 안 들어가니 소리가 답답하고 불기 힘든 거예요. 압력이 차이고 상대적으로. 바람은 시원하게 들어가야 돼요. 바람은 편하게 들어가야 돼요. 호흡은 많이 들어가야 돼요. 많이 들어가야지 리드가 소리가 커지는데 좁아버리면 바람은 안 들어가요. 소리는 적게 나요. 그래서 안구시어는 어떻게 적정한 긴장도로 하고 이렇게 유지를 해서 이 공간을 마우스피스하고 물고 있는 이 공간을 근육이 딱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점점 쪼은다는 얘기예요. 이 마우스피스와 리드의 공간을 바람이 들어가는 공간을 유지를 해줘서 적정하게 유지를 해줘서 물론 고음과 저음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의 긴장도는 당연히 달라져요. 압력의 힘이 달라지기 때문에 긴장도는 달라지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확연하게 이렇게 좁혀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소리가 컨트롤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구시의 근육이 어떻게 바깥쪽으로 근육이 형성이 돼줘야지 깨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바깥쪽으로 해줘야지 내가 깨물다 싶으면 바깥쪽으로 벌려주면 되는데 이게 근육이 자꾸 뭉치게 이렇게 뭉치듯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져 버리면 다쳐버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호흡이 다쳐버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깨물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기초 단계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100% 이 안구시어 구조를 만드신 분이 100% 배우신 분들 다 100% 만드느냐? 안 그래요. 하시다 보면 각기의 모양이 또 달라져요. 각기의 모양이 다 달라져요.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본인의 나름대로 이렇게 이 구조가 달라져요. 달라지지만 포인트는 그거예요.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는 깨물지 않아야 돼요. 자꾸 이렇게 힘을 주지 않아야 돼요. 이걸 유지해야 된다. 더 깨물지 않게끔 이렇게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안구시든 이렇게 하든 뭐 어떻게 하든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하든 이걸 다 깨물지 않아야 된다. 힘이 자꾸 이렇게 리드를 압박을 해줘서는 안 된다. 적정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저음과 고음의 플러스 마이너스 긴장도는 달라지지만 그게 약간의 긴장도가 입술의 텐션과 입술의 긴장도와 근육의 긴장도가 약간의 변형은 있을 수 있으나 이게 과도하게
이 근육이 자꾸 모아지는 형태로 습관이 돼버리면 소리 컨트롤이 잘 안 된다. 특히 자꾸 낮음이 저음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져요. 고음은 소리가 답답하고 저음은 자꾸 낮음이 안 나고 2옥타브 음이 나고 힘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육의 구조를 잘 이해를 하시고 소리를 편안하게, 호흡은 언제든 편안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호흡이, 복식호흡이 많이 길게 많은 호흡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내가 편안하게 다이나믹하게 연주를 할 수 있는데, 자꾸 호흡을 많이 들어간다고 적게 내려고 하면은, 적게 내시려고 자꾸 아이고 호흡이 많이 들어가는 힘드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호흡은 많이 들어가게 연습을 하셔요. 그래서 유튜브에 연주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풀톤으로 연습을 해라. 롱톤을 풀톤으로 연습을 해라. 풀톤으로 연습하라는 얘기는 호흡을 많이 주어서 연습을 하라는 얘기죠. 크게 연습을 하라는 얘기예요. 크게 연습을 해서 호흡이 많이 들어갈게 연습을 해야지만이 내가 적게도 낼 수도 있고 크게도 다이나믹하게 크게도 낼 수도 있는데, 적게 내는 것만 치중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쁜 소리는 연주를 할 수 있는데 신나고 다이나믹하고 막 내가 지르고 싶을 때 지를 수 있는 어떤 소리를 못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호흡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적게도 연주를 하실 수 있는데, 적게만 연주하시는 분은 크게를 연주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쁜 연주는 가능한데 다이나믹한 어떤 연주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앙부시가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든 리듬만 떨어지면 소리는 나야. 소리는 나야. 그러니까 뭐 전자도 있지만 얘는 그냥 리드는 요렇게 불던, 어떻게 불던 소리가 나요. 소리는 나요. 뭐 거꾸로 부르든 뭘로 부르든 어떻게 부르든 리드는 바람만 들어가면 떨어지면 소리가 나요. 근데 이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리를 좋은 소리, 이쁜 소리, 아주 다이내믹한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앙부시어나 호흡이 온전히 잘 갖춰지지 않으면은 그러한 연주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꾸 저한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자문을 하고 세팅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내 스스로가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좋은 세팅을 찾으려고 해요. 좋은 마우스피스, 좋은 리더, 좋은 악기 찾으시려고 하는데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대부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냥 노래 몇 곡만 하면 됩니다. 내가 뭐 아마추어인데 뭐 프로가 될 것도 아니고 그냥 소리 몇 곡 연주를 하면 되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시면서 악기는 좋은 악기, 좋은 마우스피스, 좋은 리더가 뭘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세팅은 프로페셔널 세팅이에요. 연주자가 세팅하는 세팅이에요. 아마추어는 기본기에 충실하셔야 돼요. 빨리 가신다고 하고 빨리 뭐 연주를 하고 싶다고 좋은 연주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빨리 좋은 연주를 하고 싶은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기를 잘 해놓으시면요 반드시 좋은 어떤 연주를 하실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하시면서 그런 기본적인 어떤 자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충실하셔야 돼요. 이 세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주어진 세팅에서 내가 어떻게 이걸 잘 컨트롤을 할 것이냐, 제어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이 복시고, 그 다음에 앙부시어. 이게 제대로 됐을 때 좀 더 태생적으로 제가 늘상 얘기를 했는데 태생적으로 달라집니다. 오늘은 여기 복시고 앙부시어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게 수업이